식입니다. 부등식 이제 식 개념에서 가장 마지막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부등식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부등식에 해도 x가 3이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3보다 커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 3 이하야, 3 미만이야 이런 식으로 주어진 x 값의 범위로 해가 나온다는 거, 이게 방정식과 다른 점이죠. 그럼 부등식 다시 볼까요? 자, 부등식이 뭐야?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시계값의 대소관계,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 부등식의 해는 그 크기가 참이되게 하는, 그 부등식 자체가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 우리가 보통 범위로 나오지만 어떤 특정한 값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걸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그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해, 이걸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지. 그럼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아주 쉽죠. 중학생 때 이미 했던 거잖아. 1번 내용 볼까요? 1번 내용이 뭐냐면 A는 B보다 커, B는 C보다 커. 그럼 A는 C보다 당연히 큰 거지. 뭘 고민해? 그렇죠? 2번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어떻게 써?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또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음수를 나누거나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더라.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 음수를 더하거나 음수를 뺄 때는 부등호 방향 전혀 바뀌는 거 없지.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그래서 부등식은 실수만 생각하면 돼요. 자, 허수라는 건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없었지. 기억나요? 자, 허수는 뭐 2i, 3i. 에이, 선생님 3i가 더 큰 거 아니라고요. 아니지. 허수 i. 허수는 크기를 나타낼 수 없는 수기 때문에 이제 부등식에서는 없는 수다. 존재하지 않는다. 부등식은 모두 실수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제 부등식 중에 1차 부등식. 아우 지겨워 차수. 1차 부등식. 야, 모든 항을 저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좌변이 1차식 꼴이면 다 1차 부등식이지 뭐. 그치? 그럼 그 부등식을 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중딩 때 1차 부등식에서 여기 앞에 근데 자 여기 봐봐. 얘네 둘 우리 이 부등식에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야. 문제를 읽을 때 자 1차 부등식 어쩌고저쩌고라고 딱 돼 있어. 그럼 1차항의 개수라고 정리된 요 A 값은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데 야 부등식을 풀어봐 이렇게 돼 있어. 요 앞에 1차라는 말이 있어? 없죠. 1차라는 말 없어요. 이런 1차라는 말이 없을 때 부등식을 풀 때 주의해야 될 거. 1차항 계수가 0이 될 수도 있어. 뭔 말이냐고?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1번 볼까요? 부등식, 1차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냥 부등식을 풀래. 그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X항은 좌변으로, 상상은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그리고 X로 묶었더니 헐, X항 계수가 A-2래. 근데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2라는 이 숫자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치? 모르는 거야. 그럼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1. A-2가 0보다 클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2보다 클 때지. 자, 그럼 양변을 A-2로 나눠줄 수 있죠.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죠. 그리고 약분해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두 번째, a가 2보다 작아. 음수란 얘기지. 그럼 똑같이 a-2로 나눌 건데 잠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x는 1보다 작아. 근데 세 번째, a가 2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0이니까 0 곱하기 x 꼴이 되는 거야. 좌변이. 그리고 요 우변도 a-2가 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돼. 0 곱하기 x.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은 항상 0이야. 그럼 0이라는 수는 0이라는 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0은 0보다 크니? 땡.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해가 없는 거야. 만약에 말이 돼. 참이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모든 x값,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 선생님 이거 다 써야 돼요. 볼까요? 네, 이렇게. 똑같지? a가 2보다 클 땐 1보다 x는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을 땐 x는 1보다 작고 a가 2일 때는 해는 없다. 이렇게 이걸 다 써줘야 돼요. 뭐야 이거? 수행평가 아니면 서술형 1번 각 아니야? 네. 이렇게 해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연립부등식으로 넘어가자. 자, 연립부등식도 연립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2개 이상이 있어서 이거를 한 쌍의 묶음으로 나타낸 거, 부등식이 연립 형태인 거, 이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등식들 자체가 다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 그러면 부등식은 각각의 식의, 각각 부등식의 해를 찾을 거야. 그 중에 공통이네. 자,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데 예를 들어서 식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얘도 부등식, 얘도 부등식,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게 해야.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게 해야. 이 두 개 중에 공통해라. 공통.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수직선에서 1층, 2층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그려. 그 중에 겹치는 부분을 색칠해. 이 부분이 해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선 그릴 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등호가 있으면 동그라미에다가 좀 색칠을 해서 진하게, 등호가 없으면 동그라미 텅 비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 봅시다. 이렇게 A, B, C 세 개의 식이 모두 연립하는 꼴은 우리가 두 개씩 앞에 식 두 개, 뒤에 식 두 개 꼴로 고친 다음에 풀자. 자, 섞이면 안 돼요. 그럼 문제. 뭐가 더 어려울까? 하나만. 자, 1번 문제. 그냥 이거. 네, 1번 부등식 풀면 해 나오겠지? 선생님이 해만 보고 수직선만 그릴게.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해가 나왔어. x는 2분의 3보다 크다.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해가 나왔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다가 실수 전체 x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첫 번째 2분의 3보다 크다. 색칠 안 하고 오른쪽 쭉 화살표겠지? 2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니까 이렇게 2보다 작거나 같다 표기를 수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 부분이지. 그래서 x는 2분의 3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지? 네, 두 번째 식도 첫 번째 식을 풀어서 나온 해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을 풀어서 나온 해 1보다 작다. 그럼 수직선상에다가 1과 4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디서 겹치는 부분? 여기 있지? x는 1보다 작다.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수직선만 잘 그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A, B, C 꼴로 식 3개가 쪼르륵 나란히 있는 꼴은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씩 쪼개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요. 자,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 질문 중에 하나가, x가 1번 예를 들면 풀었더니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1, 2, 3, 4 중에 지금 다 3을 기준으로 연립부등식을 풀면, 자, 1번 봐봐. 3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 생겼니? 그쵸? 3이라는 값이 공통부분이지.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는 두 부등식을 따로따로 구했을 때 공통해,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는 거였어. 그래서 3이라는 해가 되죠. 그래서 방정식처럼 x는 3 이렇게 해가 구해져요.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보자. 첫 번째,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공통이 생겼니? 겹치는 부분? 없죠? 없어요. 3 안 돼. 요 두 번째 식에서는 3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은 안 돼요. 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표기해 주면 돼요. 세 번째 경우, x는 3보다 크다. 두 번째 식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공통해 있니? 겹치는 부분? 없죠? 3번도 역시 해가 없는 거야. 4번은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없죠? 없습니다. 자, 결론.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범위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는 둘 다 그 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둘 다 등호가 있을 때, 둘 다 그 수에서 수직선상에 색칠을 한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때, 그때는 해가 있고요. 특수한 값으로 하나로. 나머지 경우 단 하나라도 등호가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 공통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번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랑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네, 둘 다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그리고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의 수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해가 나와요. 두 번째 경우는 x는 3보다 크다와 x는 1보다 작거나 같던데, 자,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기를 해볼까? 그려볼까? x는 3과 1에서 3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해? 공통해는 없지. 그래서 정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번엔 연립부등식에서 해를 알려주고 이제 연립부등식에서 미정계수 A, B를 찾는 식인데 첫 번째 식을 먼저 풀면 x는 3-a보다 작다라고 나오겠네. 두 번째 식을 풀면 x는 크거나 같다, b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미 해를 알려줬어. 공통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해가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2야. 그럼 뭐가 마이너스 1이고 뭐가 플러스 2인지 보이죠? 요 3-a가 2가 돼야 x는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만들어질 거고,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어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면서 공통이 생기겠지? 네, 그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뭔가 범위를 찾는 건데 요게 이제 어렵죠.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으려면 공통해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공통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쵸? 자, 첫 번째 식,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더니, 풀어줄게요. 이렇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그리고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자에다가 분배해주면 플러스로 다 바뀌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해가 나온 거야. x는 2분의 a 플러스 5보단 작아야 돼. 두 번째 식,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수직선에다 그려주면 되는데, 결론은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자,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정해졌어 이미.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수직선 2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다야. 그럼 이 2분의 a 플러스 5라는 숫자보다 그 수를 포함하진 않고 작은 거 왼쪽에 있는 모든 수가 돼야 되겠는데 이 수직선 막대기를 우리 어디에 놓을 수 있죠? 자, 4보다 오른쪽에 놓으면 되나요? 그럼 공통이 생기잖아. 겹치는 부분 생기지? 안 돼요. 땡. 4보다 왼쪽에 놓으면 공통이 안 생기니까 되죠. 오케이. 그럼 4에 놓으면 자, 이렇게 놨을 때 공통이 생겨? 공통이 안 생기는 게 되는 거야. 안 생겨야 되는 거야. 안 생기니까 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5라는 이 수는 고정되어 있는 4라는 수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공통이는 안 생기니까 이 수가 4랑 같은 수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등식,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든 이 조건식을 a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양변에 2를 곱해주고 5를 이항하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만들어지겠다. 띠링. 괜춘? 네.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 직접 만들어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만들 땐 미지수 x 하나만 사용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다음 강의에서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길 바래요.